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63세의 이정화는 남편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였어요. 자식도 없었고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살았죠. 하지만 정화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돈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10억이 넘었어요. 시내 건물 2채, 논밭 5,000평,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정화가 부자라는 걸요. 정화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TV를 보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나이에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슈퍼마켓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깔끔했죠. 그 남자는 정화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정화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쌀 포대를 들고 정화의 집까지 따라왔어요. 여기 사세요? 집이 참 좋네요. 남자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화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네, 오래 살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지은 집이에요. 남편분은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외로우시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화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3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외로우냐고 힘드냐고. 정화는 남자에게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했어요. 남자는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남자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빚을 피해 시골로 내려왔다고요. 정화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쓸쓸하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거의 매일 왔어요. 텃밭 일을 도와주고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고 고장난 전구도 갈아줬어요. 정화는 점점 민수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3년 동안 혼자였던 삶이 민수 덕분에 밝아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정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화 씨, 조심하세요. 저 남자 뭔가 이상해요. 이웃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민수는 착한 애예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정화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아주머니를 좋아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정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 같은 노인네를 좋아한다고? 민수야, 장난치지 마. 나는 할머니야. 아니에요. 저한테 아주머니는 그냥 여자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화는 혼란스러웠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어요.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 때문일까? 하지만 민수는 계속 다정했어요. 매일 찾아와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화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정화에게 청혼했어요. 아주머니,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평생 아주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럼요.
제 인생에서 아주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정화는 결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민수와 결혼하기로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정화는 듣지 않았어요. 민수는 정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 후 일주일은 행복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다정했고 정화를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서울의 친구가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요.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벌 수 있대요. 정화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미래를 위해서예요.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더 좋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요. 정화는 결국 동의했어요. 2억을 민수의 계좌로 보냈죠. 민수는 고마워하며 정화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정화가 말을 걸면 짜증을 냈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일 때문에 서울 갔다 왔어요. 그만 물어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여보, 사업이 잘 되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5억만 더 보내주세요. 정화는 놀랐어요. 5억? 그건 너무 많은데. 민수가 화를 냈어요. 뭐가 많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정화는 두려웠어요. 결혼 전에 다정한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5억을 더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집 명의 좀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사업 때문에 담보가 필요해서요. 집까지? 그건 안 돼. 왜요? 우린 부부잖아요.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정화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압박했어요. 만약 여보가 저를 믿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화는 결국 집 명의도 민수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논밭 명의도 건물 명의도 모두 민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정화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민수 명의였죠. 어느 날 아침 정화가 일어났을 때 민수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민수야, 어디 가? 서울 가요. 사업 때문에 한동안 못 올 것 같아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연락할게요. 민수는 그렇게 집을 나갔어요. 정화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연락도 없었어요. 정화는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민수가 말했던 친구 회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어요. 정화는 경찰서로 갔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부간의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기로 보기 힘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이혼 소송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편분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정화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집도 땅도 모두 민수에게 빼앗겼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그것 봐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밤마다 정화는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다정하던 민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화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요. 정화는 마을의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정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승산이 거의 없어요. 법적으로 정상적인 재산 이전이었으니까요.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뭔데요? 민수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잡는 거죠.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민수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여자랑 동거 중이에요. 정화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자신과 결혼한 지 채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니요. 더 있어요. 민수는 그 여자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요. 결혼하자고 꼬드기고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화는 깨달았어요. 민수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꾼이라는 걸요. 자신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탐정이 말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민수는 지난 10년 동안 최소 5명의 여자를 상대로 같은 짓을 했어요.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고 재산이 많았죠. 정화는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석 달 후 정화는 변신했어요. 머리를 염색하고 옷차림을 바꾸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죠. 이름은 박선미 55세, 부산에 사는 부동산 사업가로 설정했어요. 정화는 민수가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 민수와 마주쳤어요. 민수는 정화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염색한 머리와 진한 화장 때문이었죠.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정화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똑같은 수법을 쓰는구나. 네, 혼자예요. 사업차 서울에 왔는데 외로워서요. 사업요? 무슨 사업 하세요? 부동산이요. 부산에 건물 몇 채 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화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정화와 민수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정화는 일부러 비싼 옷을 입고 보석을 걸었어요. 선미 씨, 정말 멋지시네요. 민수가 칭찬했어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민수 씨, 혹시 좋은 투자처 아세요? 요즘 돈이 좀 남아서요. 민수의 눈이 더 반짝였어요. 마침 좋은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민수는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어요. 사흘 후 정화는 민수와 그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40대 남자였고 말이 아주 매끄러웠어요. 투자금은 최소 5억부터 받아요. 선미 씨는 얼마 투자하실 건가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10억 할게요. 민수와 친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화가 말했어요. 뭔데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민수 씨가 보증을 서주셨으면 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보증요? 네. 만약 투자금을 못 돌려받으면 민수 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민수는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친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괜찮아. 어차피 돈 돌려줄 건데 뭐가 문제야?
민수는 결국 동의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물론 그 계약서는 정화가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작성한 것이었어요.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어요. 만약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민수의 모든 재산이 투자자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요. 민수는 그걸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 정화는 10억을 친구의 계좌로 보냈어요. 물론 가짜 계좌였어요. 정화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정화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정화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화는 변호사와 함께 민수를 고소했어요. 사기죄였죠. 그리고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정화의 손을 들어줬어요. 민수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수 명의의 모든 재산은 정화에게 돌아왔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정화를 봤어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죠. 저 여자가 자신이 결혼 사기를 쳤던 정화라는 걸요. 당신이.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화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준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화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집도 땅도 모두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정화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머리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정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녀는 단순한 시골 노인이 아니었어요. 당한 만큼 되갚을 줄 아는 강한 여자였죠. 정화는 집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는 남았어요. 민수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배웠으니까요. 한 달 후 정화는 민수가 동거하던 20대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 여자도 민수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어요. 정화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줬어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특히 너무 다정한 남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화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민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화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기로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알려주기로요. 정화는 마을 회관에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결혼 사기를 조심하세요였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외로움은 이해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면 안 돼요.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너무 다정한 남자, 너무 빨리 접근하는 남자, 돈 이야기를 꺼내는 남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아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정화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재산을 쉽게 넘기지 마세요. 부부라도 따로 관리해야 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화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조심할게요. 정화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정화는 가끔 그를 생각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평생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으니까요. 정화는 이제 진짜 행복했어요. 재산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고요. 어느 봄날 정화는 텃밭에서 꽃을 심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정화 씨,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민수 씨 일은 다 잊었어요? 잊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2025년 5월 15일. 민수를 만난 지 1년 반이 지났다. 처음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다. 나 자신을 되찾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겼다. 정화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생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구나. 석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에게 고백했대요. 자신이 지난 15년 동안 20명이 넘는 여자들을 속였다고요. 총 피해액이 100억이 넘었대요. 경찰은 민수를 재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수 뒤에는 조직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결혼 사기를 기획하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정화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할머니, 혹시 수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의 증언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정화는 경찰서로 가서 자세하게 진술했어요. 민수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앗았는지 모든 걸 증언했어요. 정화의 증언 덕분에 경찰은 범죄 조직의 보스를 체포할 수 있었어요. 50대 남자였는데 10년 넘게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대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어요. 정화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민수나 그의 조직에게 당한 여자들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조직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23명, 총 피해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조직의 보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서로 위로했어요. 정화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50대 여자가 정화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복수하셨어요? 저는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냥 빼앗길 순 없었죠. 정화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의 이야기가 뉴스에 크게 보도됐거든요. 63세 할머니가 결혼 사기꾼을 역으로 속여서 재산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복수를 계획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쓴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짜 신분을 만들고 접근해서 함정에 빠뜨린 거죠.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실패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정화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싸우세요.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뉴스가 방송된 후 정화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기 위해서였죠. 정화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어요. 마을 회관 한 칸을 빌려서요. 이름은 정화의 희망 상담소였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화는 상담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결혼 사기를 당한 사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두 정화를 찾아왔어요. 정화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는지요. 한 40대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2억을 잃었어요. 남편한테 속았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화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정화는 이제 65세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어요. 상담소는 더 커졌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겼어요. 정화는 또 다른 일도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63세, 나는 사기꾼을 역으로 속였다였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화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책 읽고 용기 냈어요. 저도 사기를 당했는데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다시 싸우기로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화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가을날 정화는 민수가 있는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신청했던 거예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봤어요. 왜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정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용서하러 온 건 아니에요. 다만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뭔데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때문에 제가 강해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저를 성장시킨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교도소를 나오며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했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마을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생각했어요. 삶은 참 알 수 없는 거라고요. 2년 전만 해도 자신은 절망에 빠진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상담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또 5명이나 상담 신청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일 가서 만날게. 집에 도착한 정화는 텃밭으로 갔어요. 가을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정화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작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가꾸던 텃밭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 방치했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정화처럼요. 정화는 토마토 하나를 따서 물로 씻어 먹었어요. 달고 신선했어요.
자신이 키운 채소는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 하늘이 마을을 물들였어요. 정화는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만날 사람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정화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민수를 만나고 왔다. 용서했다고 말했다. 사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은 계속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니까. 3년이 지났어요. 정화는 이제 66세가 됐어요. 상담소는 전국에 5개 지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화의 두 번째 책도 출간됐어요. 제목은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어요. 정화는 이제 강연도 다녔어요. 대학교, 기업, 관공서에서 정화를 초청했어요. 사기 예방, 노년의 삶, 역경 극복에 대해 강연해달라고요. 어느 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할머니, 복수하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실패하면 영영 잃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당하고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화는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겨울이 왔어요. 마을은 하얀 눈으로 덮였어요. 정화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화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2년 전에 할머니한테 상담받았던 사람이에요. 아, 기억나요. 남편한테 사기당했던 분이시죠? 네, 맞아요. 할머니 조언대로 했더니 재산 다 돌려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4년이 지났어요. 정화는 67세가 됐어요. 건강도 좋았고 정신도 맑았어요. 상담소는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됐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정화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죠. 센터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자들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도 왔어요. 정화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4년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존심도 희망도 다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화는 계속 말했어요. 이 센터는 사기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4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져 울고 있던 자신을요. 그때의 나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4년 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을 거라곤. 정화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나쁜 거였어.
하지만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용서할게.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정화의 인생 2막은 바로 지금부터였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